오늘은 안데르센의 동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한 북유럽의 학자가 건강과 영감을 찾기 위해 남쪽의 햇살이 가득한 지중해로 여행을 떠난다. 그는 시인이면서 철학자로 자연과 진리, 이상을 탐구하는 조용하고 고고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새로운 문화에 감탄하면서도 지독한 더위 때문에 낮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주로 방 안에 머문다. 집 건너편에는 신비한 집과 발코니가 보이는데 그곳에서는 밤마다 낮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린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였다. 그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롭고 순수한 존재였다. 학자는 점점 강렬한 궁금증과 환상에 빠진다. 혹시 진리의 여신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순수한 욕망에 사로잡힌 학자는 그냥 반농담처럼 자신의 그림자에게 말한다. 가서 그 집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줘. 그런데 그림자가 실제로 밤에 그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학자는 자신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 당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기 충분했다. 그는 당황했지만 점차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며 그림자 없는 삶에 적응하게 된다. 그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고 세월이 흐른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누군가 그의 문을 두드린다. 문 앞에는 아주 멋진 정장을 입은 신사가 서 있다. 그는 부유하고 세련되고 자신감에 차 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소개한다. 나는 예전에 당신의 그림자였소. 그는 그 밤 이후로 실체를 얻었고 세상을 여행하며 현실 세계의 지혜와 권력, 쾌락을 터득했다고 말한다. 그림자는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며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림자는 학자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려주며 그를 친절하지만 무시하면서 조롱한다. 그리고 점차 학자에게 그림자로 살 것을 권유한다. 학자는 혼란과 충격을 느끼지만 경제력과 사회적 힘 앞에서 저항하지 못한다. 그는 그림자를 따라 여행을 시작하고 사람들은 점점 학자를 그림자의 그림자로 인식한다. 그림자는 공주가 다스리는 도시로 들어가 그곳에서 최고의 신사로 대접받는다. 그는 공주에게 구혼을 하고 공주는 그가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는다. 하지만 그림자는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저는 너무 순수하고 밝은 존재라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공주는 이 말에 감동하고 결혼을 수락하려 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학자가 자신의 정체를 폭로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림자는 학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건다. 너는 내 그림자라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널 파멸시키겠다. 학자는 진실을 말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림자는 학자를 자신을 괴롭히는 미치광이로 신고한다. 학자는 결국 죄인으로 몰려 체포되고 진실을 외치지만 모두가 그를 비웃는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된다. 그림자는 공주와 결혼해 왕위에 오르며 완전한 품격 있는 인간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게 된다. 아무도 그림자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 진짜 인간은 죽고 한때 그림자였던 존재가 권력과 존경을 누리는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어버린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내면에 억압된 욕망, 본능, 이기심 같은 어두운 자아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림자처럼 커져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 학자는 진짜 인간이었지만 그림자는 외모와 권력을 통해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지. 겉모습과 권위에 속지 말고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줘. 학자는 도덕적이고 순수하지만 결국 그림자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줘. 학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기고 그림자의 그림자가 돼버리지. 그림자는 권력과 지위를 얻지만 본질적으로는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서 진실을 덮고 무고한 학자를 죽임으로써 권력을 유지하지. 세상이 어떻게 겉모습과 권력만을 보고 진실을 무시하는지에 대한 풍자도 담겨 있어.
우리는 모두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인식하고 포용하고 통합하는 것이야.